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2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24일 차입니다. 네, 목포의 은혜 스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그쵸? 네. 오늘 311페이지 의식지도 해석. 오른쪽에 중간 단락 보면 보통의 마음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네. 보통의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지각과 판단, 정의로 생각한다. 보통의 마음은 그 분리성의 이원적 관점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나의, 내 것과 같은 대명사들을 가진다. 그러니까 보통의 마음은 신념이 가득 찬 나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리된 거, 지각했던, 어릴 때 지각했던 것들, 판단하고 정의하는 거, 그런 생각들, 그다음에 나의 것, 내 것, 이게 분리된 생각들을 한다는 거고요. 종교적 교육은 생각하는 마음과 그것의 학습과 정보의 숙달을 포함한다. 종교적인 교육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신념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상태에서 그 신념 아래에서 또 거기서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숙달, 정보에 익숙해져 있는 뭔가 듣고 배우고 한 것을 포함한 것이 종교적인 교육이다. 이제 이후에 정보는 통합되고 사람은 전 생애를 종교사와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낼 수 있다. 공부하면서 또 보내는 거야. 신념에 또 다른 신념이 또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비주의자의 상태에서는 비선형적 방식으로 완전히 다르게 이해가 생긴다. 이해는, 그러니까 비선형적인 방식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자꾸 종교에서 배우고 또 쌓여서 배운 데에서 마음에다가 또 배우고 학습한 것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이런 비선형적인 형식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해가 생기는 부분. 그래서 이해는 이성의 결과로 오지 않는다. 그보다 이해는 이해하는 거. 늘 이해라는 단어 보면은 어디서 익숙한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하는 건 누가 많이 하신 줄 아세요? 선생님이 항상 이해되냐고. 이해되시죠? 가만히 들어보면, 들어보잖아요. 그럼 계속 이해됐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예, 우리는 그냥 이해됐다고 하는데, 소리 듣고서도 이해됐다 그러고, 이제 이해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는 이성의 결과로 오지 않는다. 이 맥락 자체를 바꿔서 하는 거, 이해하는 거, 이해는 이성의 결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보다 이해는 빗비춤, 빗비춤, 즉 생각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빗비춤은 그 본연의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생각함을 전혀 필요로 하지도 않고, 종교 지식조차 필요로 하지 않은 드러남이다. 종교도 신념에 또 학습된 것이고, 또 학습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난 아예 그 자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본체, 빛비춤이 이해했을 때 이해가 그 본체하고 가까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요번에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이제 또 여행을 회사에서 보내준 여행을 갔는데 갈 때마다 아쉬운 거는 뭐냐면 많이 참 갔으면 좋겠다. 정말 많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고요. 왜냐면 가자마자 뭐 5성급 호텔에 한 8일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쭉 이렇게 일주일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대우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참 많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아쉬움이 좀 있고 요번에는 갔는데 가서 일요일 날 도착해서 월요일 날 하고 어,
제가 화요일 날 비가 엄청 왔어요. 두바이에, 아부다비에. 비가 엄청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가니까 세상 보이는 게 또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그때 이제 시월드라고 이제 어디 놀러 갔거든요. 그 테마파크가 이렇게 네 개 테마파크가 유명한 곳이 있어가지고 이제 시월드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갔다가 또 이제 좀 그 나오는데 보니까 비가 엄청 쏟아져 가지고 뭐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데 그 비가 희한하게 두바이가 사막인데 아부다비랑 사막인데 이 비가 잘 안 와서 그런지 배수 시설이 잘 안 돼 있나 봐요. 비가 그리고 또 왕창 한꺼번에 갑자기 왕창 쏟아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인제 같이 일하시는 그분들도 '야 이 뉴스키너들이 기운이 센가 보다.' 갑자기 그냥 안 오던 비가 평생 40년 동안 안 오던 비가 2년 동안 오는 거 막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그 잠깐의 사이에. 그래서 엄청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1 시간 됐나? 1 시간 동안 엄청 쏟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밖에 못 나가고 있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입구 쪽에. 모이는데도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모이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늘어나는 그 느낌이 막 들어서 또 되게 좋고 비가 넘쳐 가지고 막 이렇게 빗물이 넘쳐 가지고 고여 가지고 막 걸어 다니는데 운동화 다 젖고 찰방찰방 있잖아요. 막 바지 막 종아리까지 막 금방 젖어 가지고 그 버스 타러도 금방 못 가고 잠시 멈춤이었다가 막 비 맞아 가지고 막 걷는데 물이 차여 있는 것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차여 있는 거 있죠 왜. 이렇게 뭔가 불어난 풍요로운 거. 막 그런 것들도 막 느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기분이 되게 좋다.' 그래서 막 난리예요. 막 뭐 어떻게 될까 봐 뭐 하고 막 하는데 그랬다가 인제 호텔로 돌아왔어요. 아부다비에 인제 호텔에 딱 돌아왔는데 아니 그 큰 5 성급 호텔이 배수도 잘 안 돼 갖고 복도 쪽에는 막 비가 막 새는 데도 있고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막 뭐 하여튼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생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재밌는데 저희 방이 객실에 인제 물이 조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제 바꿔 달라고 방을 그래 가지고 인제 바꿔서 다른 방으로 바꿔 주더라고요. 바꿔 주는데 그 스위트 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1 0 0 원이 넘는 방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막 경험하면서 이게 뭔가 경험을 내가 미리미리 풍요로운 것들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 풍요로운 거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은 막 있잖아요. 막 또 잘못될까 봐 막 불안해하는 거 막 그런 것도 있는데 편안하게 하여튼 엄청 즐기다가 왔어요. 무슨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냥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부 덕에 좀 많은 그런 좀 '달라진 것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312 페이지에 신비주의적 경험. 이전 책 호모 스피리투스와 나의 눈에서 이번 생에 경험됐던 비일상적 의식 상태를 묘사했다. 그러니까 호모 스피리투스와 나의 눈은 엄청나게 의식이 높은 상태. 그래서 호모 스피리투스는 900 대가 넘는 의식이 900 대가 넘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호모 스피리투스와 나의 눈은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그냥 뭐 그냥 읽은 거죠. 글씨를 읽은 거죠, 그냥. 글씨는 알잖아요. 한글은 아니까 그냥 읽어요. 읽으면서 그냥 이게 선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세상이 있는가 보다.' 하는 거로 그냥 가지고 그냥 읽은 거죠. 이거를 뭐 이해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제 의식에서는. 그래서 그냥 재밌게 그냥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한 번씩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일상적인 의식 상태 그러니까 아주 높은 비선형적인 거 있잖아요. 선이 없는 그 이상의
나의 눈도 아마 800대 아마 높을 거예요. 그래서 높고, 호모 스피리투스도 한 900대가 넘는 그런 의식의 상태를 묘사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안녕, 리아나, 안녕. 아이고, 이뻐라, 귀여워라. 오래간만이네, 그쵸? 네. 그다음에 볼게요. 당시에 일어났던 호킨스 박사님의 특정한 일들이 신비주의자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여기에 기록한다. 신비주의적인 특성, 신비주의적인 특성을 나타내기에 기록을 하셨는데요. 나에게 발생했던 중대 사건 중에 하나는 10대 때 눈더미 속에서의 경험이다. 10대 때 눈더미 속에서의 경험. 어린 시절 나는 무척 종교적이었지만 종교는 내가 경험했던 신비주의적 현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있었지만 경험했던 거는 종교를 떠난, 그죠? 경험했던 신비주의적 현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영적 문헌을 학습할 수 있지만 신비주의적 경험이 일어나면 그것은 평생 배웠던 공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공부한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씩 지금 이것도 상이 들어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상이 들어가는 거 아닌지. 내가 지금 내가 알려주는 것도 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말씀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상태에서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이걸 끌어올리려면은 그래도 뭔가 설명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첫 번째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지만 이 설명한 것도 나중에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도 한 번씩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이게 경험에서는 경험을 하는 거, 이 경험하는 그 의식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하는 자리도 의식이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도 잘 모르죠.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 이해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험을 하시는 거는 그 여태까지 배웠던 어떤 종교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도 다 모든 것들 배웠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깨달음의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르다라는 거를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또 느꼈던 것도 그런 거예요. 한 번은 그 남편과 그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어디 이제 두바이 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중간에 한번 갈아타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한번 가는데 그 마지막 날에도 시간이 좀 어중간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데가 가깝게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나갔다 올 수 있는 데가 거기라서 한번 또 똑같이 가는데 신기한 게 갔던 길을 원래 이렇게 길치가 아니긴 해요. 제가 길치가 아니긴 한데 그 모르는 데 가면 남편을 따라다니고 남편을 100% 그냥 따라다닐 때는 믿고 의지하면서 그냥 가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길을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갔던 길이. 그러니까 일로 가야 되는데 절로 가는 거 아니라고 일로 가는 거라고 하니까 절로 막 가길래 따라 내려갔어요. 아닌 거예요. 제가 했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식 공부하면서 달라진 것들이 되게 많은 거 있잖아요. 되게 똑똑해지면서 그러고 이제 버스를 타고 또 이제 회사에서 또 이동을 또 하는데도 저기가 스타벅스고 여기가 여기고 그러고 제가 이제 막 길을 설명을 하니까 남편이 오 하면서 이거 뭔가 인식되는 것도 의식이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뭐 좀 더 맑아져야 된다 그러나 그 뭔가 전과 같지 않은 그런 더 똑똑해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인식되는 게 한 번 이렇게 봤던 거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찾아가는 것도 되게 정확하게 더 빨라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쪽이 그렇고 이렇고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똑똑해졌다면서 똑똑한 거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제가 좀 달라진 거? 이제 처음 생전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도 인식이 되는 것들이 야, 이거 진짜 좀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진 그런 느낌들이 막 있죠. 했던 이야기도 기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기억하는 게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식의 장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그런 느낌들. 좀 억지로 기억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호킨스 박사님의 그 생애 경험했던 그 비일상적인 의식과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엄청나게 다르지만, 그래도 전과 나이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또 다르게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호킨스 박사님은 이제 신비주의적 경험에서 일어난 거는 평생 공부했던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본체 본연의 그 자체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이제 경험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계속 이걸 우리가 배움에서 벗어날 때까지 의식이 더 높아질 때까지 끊임없이 이 공부도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된다 하잖아요.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어떤 거보다 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또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그 기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게 뭔지 맛없는 거 맛있는 거라는 것도 없지만 맛없는 것만 먹다가 맛있는 거를 한번 먹어보면 맛있는 거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의식에서도 그 높은 에너지 장에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겠죠, 의식에.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높은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음에도 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의식 상승할 때까지 해서 벗어날 때까지는 끊임없이 여러 생을 통해서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사원을 갔거든요. 아부다비에서. 근데 그 왜 흰색과 그 노란색이 있잖아요. 너무 왜 익숙한 거 있잖아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다 완전히 그 흰색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금태를 둘렀잖아요. 그쪽에 보면 사원에 이렇게 보면. 근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야, 이거 이상하다. 나 되게 익숙하다, 내가. 그러면서 막 그냥 농담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또 뭔가를 익숙한 것도 있고 찾아지게 되고, 그래서 의식 상승하는 데는 끊임없이 계속 찾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네. 볼게요. 그래서 그것은 위스콘신주 북부의 심한 눈보라 속에 일어났다. 눈보라 속에서 일어났는데 10대 때 일어났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전거로 27km 길을 신문 하다가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꽁꽁 묶이게 됐다. 바람이 무섭게 불었고 지독히 추웠으며 양쪽 간선도로에는 거대한 눈더미가 3미터 높이 정도로 쌓였다. 엄청나게 3미터면은 제가 166이니까 저보다 키가 두 배가 더 높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쌓였다. 그래서 바람을 벗어나려고 눈더미로 밀고 나아가 재빨리 작은 구멍을 팠다. 나는 몸의 에너지가 충분하여 죽음에 가깝게 가지는 않았지만 바람으로 인한 한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기 위해 이 작은 구멍에 올라가서 쉬려고 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며 인간들이 보이는 선형에서 느껴지는 그 사랑을 넘어서며 시간 없이 영원한 시작과 끝이 없는 사랑의 깊고 무한한 광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글로 표현을 하셨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인 거예요. 의식의 상태가. 그쵸? 저희는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읽기만 해도, 이야, 이게 갑자기 모든 상상을 넘어서고, 내 생각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에서 넘어서신 어떤 의식이 상승되어 있는, 바뀌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고,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면,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시간이 없이 영원한, 시작과 끝이 없는 사랑에 깊고 무한한 광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은 나 자신의 자아보다 나에게 가까웠다. 자신의 자아보다는 본체하고 가까워진 그 상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전에 그러셨어요, 선생님이요. 이게 진짜 눈 쌓인 속에서 뭔가 이게 아니라 그 이런 상태를 느껴가면서 뭔가 이 의식의 상태를 아주 그 추운 극한의 어떤 그런 상태를 경험하신 거죠. 경험하시면서 그걸 뛰어넘어서는 의식이 굉장히 바뀌어져 가는 그런 상태를 묘사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읽으면서 높은 단계의 상태를 읽으니까 '읽으면서 그렇겠구나.'라는 그냥 경험을 읽는 것 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은 나 자신의 자아보다 내가 내 차원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차원 그 이상을 무한한 광의가 나타났고 나에게 가까워왔다. 본체 의식과 가까워졌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나 자신이라고 그동안 여겨왔던 것 또한 나 자신이라고 여겨왔던 내 개인 정체성보다 가까웠다. 개인의 정체성보다도 더 가까워졌다. 그 무한한 사랑은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항상 누구로 존재해 왔는지에 대한 핵심이었다. 그러니까 그 본체 그 자체로서 변형되어지는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한 번씩 선생님께서 제가 수업을 들은 지 1 년이 좀 넘었을 때 황홀경을 경험했었어. 9 시간을 우주를 쫙 다녔어. 그러면은 뭔가 사람이 쪼끄매져 가지고 막 우주에 막 돌아다녀 있는 보여지는 것들을 상상을 하거든요. 전 처음에 '우주를 여행을 하셨다고?' 선생님 몸이 갑자기 작아지면서 우주를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죠. 작아지면서 이 우주를 여행해 여행을 했단 말이야? 이 우주를 여행을 해서 막 다닌 것 같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몸에서 떠나서 그 의식 자체가 완전히 본연의 그 자체에서 뭔가를 막 우주 여행을 했었다는 거로 자꾸 이렇게 듣다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라는 거로 인제 가게 되죠. '그런 세계가 있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찾아 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을 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심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그냥 상상하면서 선생님이 그래도 어쨌든 비선형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설명을 이해를 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태고 우리는 그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겠구나.'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안내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높은 그 장에서 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생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않아 놓고 이해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저도 잘 이해 못 하죠.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 의식이 그렇게 껑충 높아져야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세계를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는 그 길은 내가 여기서도 내가 마음에 어릴 때 3살 이전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 그 마음이 생기면서 또 트라우마까지 생겨서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트라우마 사건이 생기면서 사건에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했는 거에서 그 경험했는 거 있죠. 그 한 거에서 그 경험한 거에서 사건에서 경험해서 그 신념이 생기잖아요. 신념이 생기면서 느낌과 벌써 이미 세팅된 거예요. 느낌도 세팅이 되고 그 감정도 세팅이 되고 신념이 세팅이 되고 믿음이라는 거가 생기면서 이게 그 감정과 생각이 신념에 의한 뿌리에 의해서 생각이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또 쌓여지는 거, 또 쌓여지는 거. 계속 뭔가를 쌓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에서 떠난 상태에서 선생님께서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종교까지도 종교 안에서도 그게 믿음이 있잖아요. 거기는 두바이는 저녁 몇 시죠? 6 시였나 9 시였나 뭐가 그 행사를 중간에 이렇게 치러요. 중간에. 그래서 굉장히 좀 성스러운 느낌은 있더라고요. 예. 성스러운 느낌은 그게 있고 그래서 어 뭔가 나라 전체가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뭔가 종교 행사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종교를 떠난 상태다라는 거죠, 의식의 상태는. 이 의식의 상태는 그 이상에서 떠난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항상 누구로 존재해 왔는지에 대한 핵심, 우리도 본체의 핵심은 있는데 마음이 가려져서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여기서는 그 신비주의적인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성이다. 그쵸.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성에 들어가셨어요. 10 몇 년 전에. 2012 년도에 완전히 몸을 놓고 가시면서. 그래서 몸이 있을 때 그 세계로 갔다가 다시 수잔 여사님께서 부르셔 가지고 다시 오셨다가 가셨다가 또 막 가셨다가 오셨다가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쪼끔 이해하는 그런 상태에 쪼끔은 그래도 뭔가 이해가 쪼끔은 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생각이라는 거를 그런데 어쨌든 이 삶을 사는데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중간에 사업만 열심히 하는데 감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 감정이 딱 터져 가지고 힘들게 한참을 일을 이제 좀 못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또 돌아가서는 감정은 수업 시간에 하고 진짜 사업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감정과 사업화를 하는 거에 이게 혼선이 돼 가지고 분리를 잘 못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요번에 진짜 정말 감정이고 사업을 좀 열심히 하면서 사업을 열심히 할 때 감정이 또 올라오죠. 그러면 또 내려놓고 놓아 버림을 끊임없이 하면서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많이 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감정은 보고 공부하고 놓아 버리고 그다음에 또 전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비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판단 분별하는 것도 내려놓고 끊임없이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호키스 박사님께서 신비주의적인 경험, 영원성을 경험하신 그 단락을 지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같이 함께 하고요.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이 벌써 문경의 시크릿 가는 날인데 인원이 늘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더 가시면 참 좋은데 정서적인 신념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명단을 보고 가셔야 될 분들 한번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챙겨 보고요. 미국 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너무 안 움직여서 선생님께서 발 벗고 나가셨어요. 신발 벗고 완전 뛰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대신 열심히 뛰시는 것 같아요. 너무 한계를 느끼면서 너무 이렇게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선생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아 이게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또 제가 느끼게 '아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구나. 자존심에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제가 인제 그 여행을 가서 느낀 게 '아 자존심에 한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뛰어넘지 못했던 것들을 선생님이 막 뛰어넘어 가지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의식이 되게 많이 상승되고 사업적인 부분들도 '올해 엄청나게 폭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30 분이 훨씬 넘었네요. 네. 내일 6 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